자, 오늘 이제 그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대단원이고 3단원 파동과 정보 통신 단원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파동 및 광학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중단원 2는 그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그 파동과 입자 이중성에 대한 얘기 쪽을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아야 일어나라. 그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은 주로 파동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올 텐데 파동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제목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은 2시간에 거쳐서 이제 다룰 건데요. 파동의 전파와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과 파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물리량 그리고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한 얘기 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할 건데 항상 모든 게 그렇겠지만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용어들이 요 3단원에서 쭉 계속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파동은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때 물질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고요. 그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파동이 발생하는 어느 한 점,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근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딱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원은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요 소리도 대표적인 음파 파동인데요. 음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의 파원은 요 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소리의 파원을 음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음원 특별히. 이런 TV에 지금 빛이 나오고 있죠. 빛도 파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V도 파원입니다. 지금 TV에 있는 LED 이것도 파원이고요. 그 또 빛이 나오는 파원을 또 특별히 광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원 음원은 파원의 또 한 종류입니다. 소리의 파원을 음원, 그다음 빛의 파원을 광원 이렇게 또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요. 파동과 정보통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보를 얻는 방식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봐도 빛과 소리가 거의 99%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는 정보를요.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 수업을 듣는 과정도 그걸 보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하고 빛이 가장 대표적인 파동인데 또 이게 특이하게 좀 재미있게도 소리하고 빛이 파동인데 서로 상반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리하고 빛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빛은 필요 없어요. 빛만 필요 없어요. 빛은 매질이 없어도 진공 상태에서도 잘 전달됩니다.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더 방해가 됩니다. 근데 빛을 제외한 모든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내 지각하고 매질이 좀 필요한데. 방심하고 있었지. 빛 말고는 전부 매질이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파동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매질이 필요한 파동과 매질 필요 없는 파동.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은 전자기파, 빛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매질이 필요한데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 전자기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그 진동 방향에 따라서 횡파와 종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질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소리 빛이 상대적이죠. 좀 상반되죠. 빛은 매질이 필요 없고 소리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는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죠.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화에서 그 우주에서 뭐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게 고요한 전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네, 파동의 종류로 횡파, 종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 그러고 그리고 그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그 횡파의 대표적인 게 빛입니다.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파의 대표적인 게 소리, 음파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도 소리하고 똑같은 형태의 파동인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진동수가 큰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지진파로 치면은 S파가 횡파고 P파가 종파입니다. 일단 횡파의 모양은 요래요. 용수철로 횡파와 종파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용수철을 바닥에 놔두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요, 용수철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은 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죠. 그래서 횡파는 이런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근데 종파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을 바닥에 놔두고 앞뒤로 흔들면 종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질은 각각 제자리에서 좌우로 진동을 하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그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 됩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이렇게 진동하면 공기를 이렇게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있는 고막을 또 이렇게 진동을 시키죠. 그럼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그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요 S 있죠, S. S를 90도로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횡파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S파, P파 중에 어느 게 횡파인지 아마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랬죠.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합니다. 근데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이어서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의 기본 요소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세로축은 전부 다 변입니다. 보면 다 변이죠. 왼쪽 오른쪽 그래프 모두 세로축은 변이고 가로축이 좀 달라요. 하나는 위치고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매질의 변이 그래프고 오른쪽은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입니다. 차이점은 얘는 제가 사진이라는 표현을 썼죠. 횡파를 기준으로 얘는 그 파동의 모습을 특정 순간에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종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각각의 매질의 위치를 그래프로 변환시켜야 되지만 횡파는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이 중에서 한 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의 한 점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파동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마루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가 위로 갈 거거든요. 제자리 얘만 딱 노란색 부분만 보면 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시간별로 연산을 해서 찍는 겁니다. 0.1초 간격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초일 때 얘를 찍어서 여기다 붙이고요. 그다음 0.1초일 때 약간 올라간 모습을 찍어서 붙이고 0.2초일 때 더 올라간 모습을 찍어서 붙이고 이렇게 쭉 이어서 붙인 게 이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용어를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요 위로 볼록한 부분 있죠? 위로 볼록한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산마루 할 때 그 마루하고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로 볼록한 부분 있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이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산마루하고 산마루 사이를 골짜기라 그러잖아. 여기에 이제
물이 있으면 계곡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골짜기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동 중심이에요. 얘를 중심으로 각각의 매질이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 진폭이 영어로 앰플리튜드이기 때문에 A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마루하고 골 사이에 요만큼의 거리가 아니라 요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파동이 규칙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요게 최소 단위거든요. 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최소 단위의 요 길이를 요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이제 람다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람다는 쓰는 방법이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원래 쓰는 건 요렇게 써야 돼요. 순서가. 요렇게. 람다입니다. 이것도 뭐 심심하면 한 100번 정도 연습하면 예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건 동영상의 스냅샷인데 요게 마루고요. 요게 골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마루, 골이고 요것도 진폭이라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요거는 시간 차이죠. 요거는 주기가 됩니다. 이게 왜 주기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일단 이 주기는 뭐냐면 그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예. 근데 왜 이 그래프에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요 간격이 주기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주기는 이제 타임이니까 대문자 T로 주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주기하고 진동수하고의 관계를 먼저 설명한 뒤에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그래프에서 주기가 왜 그게 주기가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진동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입니다. 따라서 주기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파동이면 그 진동하는 횟수 대 시간의 비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진동수는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거든요. F번 진동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1초가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고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예요. 근데 그 비율은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파동이면. 그래서 한 번 대 t초는 F번 대 1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T는 F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이때 진동수는 단위가 횟수 나누기 초예요. 근데 횟수는 물리적으로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서 1/s입니다. 근데 1/s를 이렇게 헤르츠라고 표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초 단위로 치면 그냥 1/s예요. 1/s. 요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그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이렇게 합니다. 헤르츠 혹은 헤르츠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H는 대문자, 그 Z는 소문자. 요새는 Z를 안 하대. Z. 발음 나쁘지 않나? 지금 거의 뭐 비몽사몽하네. 나는 오렌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렌지가 그 숙면을 도와주거든. 진짜요? 불면증에 효과가 있어. 자,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거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파동을 우리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요 파동 오른쪽으로 가는 행파라고 합시다. 그럼 요 특정 순간의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 착각 찍습니다.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그냥 그래프에다 옮겨놓은 게 그냥 왼쪽 그래프예요.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겠노?
파장이 되겠죠. 파장. 얘는 그 거리니까 파장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있죠. 요게 파장이 됩니다. 잘 붙었네. 여기 이제 파장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특정 순간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마루하고 마루 혹은 골하고 골 사이 거리가 파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요 순간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 매질이 여기에 있죠. 그걸 0초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에 매질이 있는 모습을 여기다 붙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요런 모습이 붙겠죠. 요 가운데 매질이 있는 모습이 찍혀서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0.1초 지났어. 얘가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매질이 약간 위로 올라갔죠. 그럼 요 모습을 사진을 찍어요. 근데 얘는 0.1초일 때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0.1초인 축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요렇게 붙겠죠. 약간 위로 올라간 모습이 이제 붙을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더니 딱 마루가 통과했어요. 0.2초인 순간에. 그러면 0.2초인 순간에는 요 마루가 통과하는 모습, 그러니까 매질로 치면은 제일 위로 올라간 모습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그다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0.1초가 더 지났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찍히겠죠. 그럼 그 모습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이다 보면 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자 보십시오. 지금 요 순간이 있죠. 요 순간이 그래프에서 어느 순간이냐면 요 순간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매질이 아래로 최대로 간 거죠.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요 순간이에요. 그렇죠? 요 순간이고, 그리고 아래점을 찍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 순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순간이죠.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그럼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시간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의 시간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 시간인데 잘 보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안을 보면, 그죠? 맨 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래점을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동하는 게. 그럼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시간 차이가 왜 주기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주기 t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 파동의 전파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이거든요. 이거 보면 한 파장만큼 가는데 한 주기가 걸리죠. 방금 이해했습니까? 여기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한 파장을 갔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을 가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의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을 V라고 하면 V는 주기분의 파장이 되고요. 주기분의 1은 진동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람다 F라는 식을 더 많이 씁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 어찌 보면 이제 앞선 설명은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이고요. 이 파동의 전파 속력에서 요 진동수 있죠, 진동수. 요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얘는 제 목소리의 진동수 있죠. 그 소리의 진동수는 높낮이거든요. 이게 높은 소리예요. 진동수가 큰 소리입니다. 이게 진동수가 작은 소리예요. 낮은 소리예요. 요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제 목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목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파원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요,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전자기파, 빛의 진동수는 색깔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요. 근데 이 빛은, 요 TV에서 나온 빛은 TV에서 결정이 돼요, 진동수가. 그럼 TV에서 나온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TV를 봐도 똑같이 보입니다, 색깔이 다. 소리도 똑같이 들리고. 그래서 음색은 달라질 수 있어도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파월이 무조건 결정합니다. 이거 하나는 예외가 없으니까 기억을 하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얘나 얘는 약간 복잡합니다.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냐 필요 없는 파동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얘가 파원이 진동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모든 파동에 적용이 되는 예외가 없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파동의 전파 속력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역학적 파동 전자기파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걸까요? 매질이 필요하냐 안 하냐로 구분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고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고요. 요거는 매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전파 속력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역학적 파동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 오로지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동의 종류, 매질의 종류, 매질의 상태, 요 세 개가 같으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매질에 의해서만 오로지 결정이 된다. 여기 괄호에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네. 매질이 결정을 하고 진동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전자기파하고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대표적인 역학적 파동이죠. 공기를 통해서 주로 전달되거든요. 속력이 같습니다. 진동수가 달라도 파장 다르고 진동수 다르고 한데 속력은 같아요. 이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아요. 이거는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깁니다. 하지만 둘의 곱인 속력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줄에서의 파동은요, 줄이 팽팽할수록 빠른데요. 근데 그 팽팽한 정도가 같으면 진동수가 2Hz든 3Hz든 5Hz든 속력은 다 같다는 겁니다. 소리 같은 경우도요, 그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는 속력이 달라집니다. 고체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기체의 속력이 가장 느려요. 이건 분자 간 거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체가 분자 간 거리가 제일 가깝죠. 이건 빨리빨리 전달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고체는 모든 종류의 액체보다 소리를 전파하는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액체는 모든 종류의 기체보다 속력이 더 빠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체에서 속력이 가장 느린데 기체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보통 한 300, 한 30, 340m/s 정도 되는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소리의 전파 속력이 빠릅니다. 근데 온도가 같고 분자량이 같은 공기 내에서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진동수가 큰 소리, 작은 소리 속력이 같습니다.
근데 매질의 상태가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를 기억하면은 좀 외우기 편한데요. 그 연력학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있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그다음에 평균 속도의 제곱이 되는데요. 요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절대 온도. 근데 이때 요 녀석이 뭐냐면 요 분자량이고요. 그다음에 요 녀석이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근데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요 부위는 파동의 전파 속력은 아닙니다. 요거는 매질인 기체의 그냥 무작위적인 속력이에요. 진도 막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속력이죠. 얘는 파동의 전파 속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경향성이 있는데 얘가 파동의 전파 속력은 아니지만 얘가 빠른 상황이 전파 속력도 빠른 상황이에요. 개연성이 있어요. 얘가 전파 속력은 아닌데 얘가 빠르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전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똑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기체라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빠르죠. 그러면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빠릅니다. 똑같은 온도라면 분자량이 큰 녀석보다 분자량이 작은 녀석이 평균적인 속력이 빨라요. 분자가 움직이는. 그러면 소리의 전파 속력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기억을 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근데 이걸 외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예, 이렇게 파동의 전파 속력의 경향성을, 소리의 전파 속력의 경향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매질이 있는 경우고요. 전자기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전자기파는 진공에서는 C로 일정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는 진동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역학적 파동과 좀 유사합니다. 진공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자외선이나 가시광 뭐 적외선이나 뭐 할 거 없이 모든 전자기파가 속력이 같습니다. 진공에서는. 이거는 역학적 파동하고 뭔가 좀 비슷하죠. 그냥 진공이기만 하면 진동수와 관계없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물질 속에 들어가면 차이점이 뭐냐? 전자기파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유도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일단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느려집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래서 물질의 종류도 관계가 있고 진동수도 관계가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약간 전자기구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요. 막 자석이 코일하고 거리가 빨리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은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고 자기력도 크게 받죠.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진동수가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전파 속력 달라집니다. 전자기파도. 물속에 들어가면 느려져요. 전자기파가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하고 빛이 상반됩니다. 소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니까 속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니까 공기가 진공과 가깝거든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더 느려집니다. 근데 소리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똑같아요. 느려지긴 느려지더라도 똑같이 느려집니다. 근데 빛은 진동수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냐,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아까 초음파라는 말이 나왔는데 초음파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 범위가 있어요. 그걸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 이 가능할까 들을 청이죠.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예요.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20Hz부터 이제 진동수를 점점 높이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계속 들리겠죠, 높여도. 근데 2만 Hz까지 가면은 그럼 2만 여기까지. 그래서 2만 Hz. 예. 비웃지만 기억이 날 거다. 예. 그럼 2만 해서 2만 Hz까지 들린다. 예. 아니 20 이렇게 기억이 돼요. 20에서 20kHz. 키로가 1000이죠. 그래서 20에서 20kHz. 20Hz에서 20kHz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요 2만 Hz 이상은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이 초음파고요. 이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이 됩니다. 초음파 사진, 그 태아를 확인할 때도 쓰이고요. 요즘은 뭐 심장도 보고요, 췌장도 보고, 그 내장 기관 다 봅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그 방사선에 비해서 X선이나 뭐 CT에 비해서 몸에 무리가 되는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많이 쓰고, 근데 초음파 탐지기, 어군 탐지기, 그 도시어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밑에 고기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있죠. 일단 초음파를 쏴서 반사된 것으로 보고요. 일단 자동차 우방 센서,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퍽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띠 하면 15cm 이하로 들어간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공간 더 있다고 더 들어가시고 그러죠. 이게 왜냐면 이게 측정 범위가 15cm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cm가 되면 이제 거의 붙은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초음파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으로 다 측정을 해요. 거리 센서는. 초음파 세척기, 안경점 가면 zz한 거 있잖아요. 초음파로 이제 물이나 안에 있는 먼지를 진동시켜 가지고 이게 털어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 가청 주파수는 조금 이따가 실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몇 Hz까지 들을 수 있는지. 일단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청 주파수 한번 확인하고 실험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림은 진동수가 다른 두 음파 AB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급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사이렌 소리하고 후방 센서의 초음파가 있네요. 둘 다 어찌 보면 같은 종류의 파동인데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렌은 들리고 초음파는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같은 종류의 파동입니다. A와 B는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둘 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이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초음파가 더 크죠. 초음파가 2만 Hz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해놨고요. 일단 B든 A든 공기 중에서보다 물속에서, 기체에서보다 액체에서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A, B 모두요. 그래서 기D,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럼 가천 주파수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실험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과 실험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매질에 따른 파동의 전파 속력 비교하기 실험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실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용수철하고 요 밧줄을 이용한 건데요. 그 메트로놈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메트로놈의 박자에 맞춰서 줄을 흔듭니다. 그래서 2Hz짜리하고 3Hz짜리하고 4Hz짜리의 파동을 수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장을 측정해가지고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이제 속력을 계산해보는 그런. 그래서 매질이 같으면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이 같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약간 노가다죠. 메트로놈을 120 bpm으로 두면 이게 비트 퍼 미닛이거든요. 그럼 60초에 120번이니까 2Hz죠. 1초에 2번이죠. 180 bpm은 60초에 180번이니까 3Hz입니다. 그리고 240 bpm에 맞춰서 하면 4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소리가 여기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Hz가 맥시멈이에요. 이거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이걸 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팔 아파요. 이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제가 무한 반복으로 틀어놓고 볼게요. 보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하고 파장의 곱인 속력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요 실험 담당이었던 애가 5cm 간격으로 열심히 모는 종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한 칸에 5cm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마루하고 골이니까 요거에 이제 2배로 하면 파장을 구할 수 있겠지.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마루하고 마루. 얘는 이제 또 골하고 골 이렇게 해서 특정 순간에 모습을 찍어서 파장을 계산해서 측정해서 이제 곱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굵은 밧줄이고요. 아까랑 좀 속력은 달라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근데 여전히 이제 똑같은 매질이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역시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파장을 측정했고요. 일단 굵은 밧줄보다 가는 밧줄이 더 빨라요. 보면은 약간 빠른 게 느껴집니까? 좀 전보다. 예, 굵은 밧줄보다 또 가는 밧줄 재질이 같아도 굵기가 다르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속력이 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 측정해서. 그래서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2L을 칠 때 파장이 110cm이고 3L을 칠 때는 70, 4L을 칠 때는 50에서 곱한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굵은 줄에서는 2L을 칠 때 130, 3L을 칠 때 90, 4L을 칠 때 67.5 해서 260, 270 m/s 정도 됐고 가는 줄은 그보다 빨랐어요. 한 370에서 380 사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근데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는 거 확인이 되고 같은 매질이면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 비슷하게 나오고 매질이 다르면 또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흔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매질이 같으면 역학적 파동 같은 경우에 방금 같이 진동수가 달라도 속력은 같죠. 예,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그 곱은 일정하다는 거. 근데 매질 자체가 다르면은 속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기억을 꼭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해서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